안녕하세요. 우리 상표법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기본 강의도 특허법 기본 강의처럼 같은 컨셉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특허법을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1회독 그리고 2회독 3회독이라는 컨셉 하에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1회독이 이제 전체를 이제 개괄하는 느낌이었죠. 원고가 뭔지, 피고가 뭔지, 출원이 뭔지. 2회독에서는 조문을 위주로 해서 한 바퀴 돌렸어요. 3회독에서는 조문, 판례, 학설, 기타 어떤 이론 등 다양한 내용을 보게 돼요. 이렇게 3회독을 하게 돼. 상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1회독은 상표를 개괄할 건데,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지식이 기반이 돼야 돼요. 여기서 뭐 원고, 청구인, 피청구인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걸 또 여기서 하진 않아요. 똑같아. 그럼 여기 개괄해서 할 거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과 좀 비교해서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허에 보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상표에도 마찬가지 제도가 있다. 특허에는 특허 요건 중에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상표는 그런 거 자체가 없다. 뭐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1회독을 할 거고 예상컨대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얘가 한 4, 5시간 했었거든요. 얘가 한 4, 5시간? 얘가 한 35시간 정도 했던 거예요. 2회독은 상표법 조문이랑 특허법 조문을 비교해보면 약 50%가 일치해요. 그래서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에서 이미 하는 거예요. 상표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상표 주요 메인 논점에 대해서 위주로 보게 돼요. 얘가 한 8에서 9시간 정도, 인강 8개, 9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회독은 마찬가지로 요거 그대로 똑같이 하게 될 거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 특허랑 상표랑 좀 조문끼리 비교해서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거든.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끝나고 이제 디자인 할 건데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상표처럼 이렇게 할 거고, 디자인은 상표랑 비교하기보다 특허랑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에 특상 D를 다 비교하면 머리 아파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특허 상표 비교하고 특허 디자인 비교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한 7월 정도에 상호 비교할 거예요. 특상 D 상호 비교.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특허도 우리 할 때 쪽지 시험 했었잖아요. 쪽지 시험을 어디서 했었냐면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또 일부 할 거고, 그렇죠? 상표는 쪽지 시험을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서.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쪽지 시험 여기서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1회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교재 필요 없고 교재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교재가 필요한 거. 이거는 이제 오늘 드린 필기 노트로, 이건 이제 내일 드린 자료로, 요거는 교재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표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특허를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신규성이라고 했을 때 뭔지 알면 돼요. 정확하게 몰라도 되고 그냥 어떤 공지된 발명이 있는데 똑같은 발명은 등록받을 수 없다. 공지된 발명이 있는데 똑같은 발명이 아니라도 쉽게 발명하면 등록받을 수 없다. 진보성. 선출원이 있고 후출원이 있다. 선출원주의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다. 뭐 이 정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디테일까지 필요 없고.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때 특허 완벽하게 하고 상표한다. 좋죠. 좋은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한 바퀴 돌리고, 그러니까 변리사시험 1차 과목 전부 다 빨리 한 바퀴 돌리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회독이 중요해요. 특히 법학은 여러 번 봐야 돼.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새로운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전체 1회독은 어떻게 할 거냐면 특허법과 비교해서
쭉 갈 거예요. 특허에서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특허법을 다른 법과 비교할 어떤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상표법이나 디자인 보호법 할 때는 특허랑 비교하면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나중에 공부할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헷갈리지가. 먼저 상표법 개괄 1번 보시면 흐름 이렇게 되어 있죠. 흐름, 플로 차트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특허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냐면 먼저 목적을 공부해. 특허법 목적을 공부하죠. 목적. 특허법 목적이 특허법 제1조에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은 발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발명을 보호. 그리고 발명이 뭔지에 대해서 특허법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발명이란 자기 창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이게 2조에 있죠. 특허법 2조. 특허 발명은 특허받은 발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발명의 실시는 뭐라 그러죠? 뭐 여기 정의 이런 거 있잖아. 발명의 정의 규정도 있고 특허 발명의 정의 규정도 있고 실시가 뭔지 이런 게 있잖아요. 실시는 물건 발명의 실시, 방법 발명의 실시, 제법 발명의 실시 나눠서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나서 보는 것처럼 상표도 마찬가지야. 상표법 역시 상표법의 목적을 보게 돼요. 목적 보겠습니다. 필기노트 보시면 이 법은 보이시죠?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이렇게 나와. 상표를 보호한대요.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했잖아. 근데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한다라고 나오는 거죠. 상표가 뭔지 아직 몰라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자세하게는 3회독에서 보고 우리는 하나만 봅시다.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산업발전의 이바지 이걸 목적으로 해요. 산업발전의 이바지하고 소유자익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발전 이바지하기 때문에 특허나 상표나 다 산업재산권법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허에서 발명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 규정이 있듯이 상표에도 상표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두고 있어요. 상표법 2조에 있어요. 2조. 특허에는 실시라는 개념이 있죠. 생산, 사용, 양대호, 대여, 뭐 수출, 수입, 청약 이런 거. 특허법에 수출이 들어갔어요. 개정법에. 작년까지만 해도 특허법의 수출이 실시가 아니었는데 올해 개정법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될, 즉 2026년 변리사 1차 시험부터 반영될 특허법에 수출이 들어가게 돼요. 이런 실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상표법에는 실시에 대응되는 개념이 있어. 이게 뭐냐면 사용이라는 개념이에요. 사용. 특허의 실시에 대응되는 개념이 상표에는 사용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사용. 이거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상표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두고 있는 거죠. 상표가 뭔지. 네, 상표란 이런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가방이랑 이렇게 생긴 가방인데 이 가방이 어디 브랜드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여기에 이런 마크가 새겨져 있으면 어디 브랜드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이런 마크가 새겨져 있으면 어디 브랜드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표라는 건 이거 기준으로 보면, 이 상표 기준으로 보면 이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다른 가방을 구별해주는 힘이 있는 거야. 즉, 상표란 자기 가방, 자기 상품이야. 그것과 타인의 가방, 타인의 상품이죠. 자타 상품 이렇게 할게. 되셨죠?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한다라는 거.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죠, 기호. 문자일 수도 있고 기호일 수도 있고 그런 걸 표장이라 그래. 표장. 표장이 뭔지에 대해서도 정의 규정이 나와요. 기호, 문자, 도형 이런 걸 표장이라 하는데 이런 게 정의 규정에 또 나오게 돼. 근데 중요한 건 상표예요. 표장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호, 모든 문자, 모든 도형 등을 표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표장 중에서도 내 거랑 남의 거랑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표장은 그때부터 상표가 되는 거예요. 즉 표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표장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크면 상표라는 개념은 이 안에 있게 되는 거야. 상표도 표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표장 중에서도 자타 상품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상표라고 하는 거야. 특허할 때 그런 거 배웠죠? 다기제 협법연칙. 표장이라는 개념이 훨씬 큰 거예요. 그보다 작은 게 한정되어 있는 거지. 자타 상품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 그래서 자타 상품 식별, 표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노트 보시죠. 상표는 2조 1항 1호 이렇게 정의 규정이 두고 있는데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짧게 말하면 자타 상품 식별 표장을 말해요. 표장. 그 나중에 이제 오후에 뭐 디자인도 볼 건데 디자인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 또 달라. 디자인 보호법 목적 역시 산업발전 2바지예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다 산업발전 2바지인데 보호 대상이 발명, 상표,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으로 다른 거야. 그럼 고객이 어떤 대상을 가져와서 어떤 A라는 대상을 가져와서 여러분들 변리사한테 보호해주세요 라고 하면 고객이 상표로 해주세요, 특허로 해주세요, 뭐 실용신안으로 해서 디자인을 해주세요 이게 말할 수도 있지만 고객이 디자인으로 해주세요 했을 때 근데 이건 발명으로 가야 돼요 라는 어떤 솔루션을 제안할 걸 변리사의 일이에요. 고객이 어떤 뭔가를 가져왔을 때 특허로 보호할지 상표로 보호할지 디자인으로 보호할지 실용신안으로 보호할지 아니면 그냥 노하우로 갈지는 변리사의 몫이라는 거죠. 물론 결정은 고객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각 보호의 목적에 비추어 어떤 정의들을 정확히 구별함으로써 고객은 뭔가를 가져왔을 때 뭘로 보호해야 된다라고 결론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법의 목적이 뭔지, 정의가 뭔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경우에 따라서는 A라는 어떤 대상을 특허로도 디자인으로도 동시에 보호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느 경우는 상표로도 같이 보호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느 경우는 상표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솔루션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가져왔을 때 그 대상이 발명이라면 특허 출원을 하는 거야. 그 대상이 발명이 아니라 상표라면 상표 출원을 하는 거예요. 상표 출원. 예, 출원을 하면 등록이 되겠죠. 등록. 언젠가 등록이 될 겁니다. 특허는 출원한다고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등록이 돼야 권리가 생겨요. 등록주의. 상표도 마찬가지야. 등록이 되어야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설정 등록 똑같아. 그런데 출원했다고 다 등록되는 건 아니잖아. 거절될 수도 있죠. 중간에 뭘 해야 돼? 심사라는 걸 거쳐야만 해요. 심사라는 걸. 이때 심사할 때 뭘 판단하냐면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 확선 이런 거 판단하는 거야. 이런 거 우리는 특허 요건이라 했죠. 맞아. 마찬가지로 상표 역시 상표 요건을 만족해야 돼. 근데 용어가 약간 달라. 얘는 특허 요건이라 표현해요. 얘는 상표 등록 요건 이렇게 얘기를 해. 상표 등록 요건. 특허라는 단어 안에 특별히 뭔가 허가한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특허 등록 요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상표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허락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등록 요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중에 보겠지만 디자인 역시 디자인 등록 요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 특허 요건을 심사해서 신규성 위반이나 진보성 위반이다 했을 때 보정
해서 극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조야구주, 국내우주, 분할 출원, 변경 출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절차상 조치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상표도 마찬가지예요. 신규성, 진보성 이런 등록 요건은 없어요, 상표에. 대신 다른 등록 요건은 있어. 선출원주의 같은 거. 이때 선출원주의 위반이라 하더라도 절차적인 어떤 조치, 보정이든 분할 출원이든 해서 등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든 안 되든 사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등록이 적법한 등록일 수도 있고 착오 등록일 수도 있고 그럼 뭐가 생겨? 분쟁이 생기겠죠. 어떤 분쟁? 심판이나 아니면 어떤 소송상의 분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무슨 무효심판, 거절됐으면 거절결정 불복심판, 뭐 등록 후에 정정심판 이런 것들을 배웠던 거죠. 소송은 심판에서 또 소송으로 가기도 하고 심판 없이 소송으로 가기도 하죠. 심판 받고 소송으로 가는 걸 심결 등에 대한 심취소 이렇게 말을 했던 거고 심판 받지 않고 그냥 소송으로 가는 게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돼요. 침해 금지 청구 이런 것들, 손해배상 청구. 상표도 마찬가지로 등록된 후에 심판, 소송의 분쟁이 생길 수 있고요. 특허에서 어려운 부분이 국제출원이기 때문에 국제출원이 제일 마지막에 배우죠. 국제출원. 물론 국제출원 배우고 뒤에서 실용신한 것도 비교를 하게 돼요. 국제출원 배우듯이 마찬가지로 상표에도 국제출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제도. 특허에서는 PCT라고 하고요. 상표에서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이제 비교되는 거죠. 똑같아.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요게 다른 거예요. 요게 다르니까 정의가 달라지는 거고 정의가 달라지니까 물론 둘 다 산업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명을 보호하고 상표를 보호하는 건데 보호의 객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출원할 때, 심사할 때, 등록할 때, 심판 소송할 때, 국제 출원할 때 조금씩 다 달라지는 거야. 보호 대상이 달라지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페이지는 3페이지구나. 3페이지는 뭐 어려움 없죠? 어려움 없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는 왜 3페이지부터 시작하지? 그 표지에다 1, 2 이렇게 해놨구나. 네, 상표 정의 보시면 4페이지 상표 정의 규정으로 2조 1항 1호가 있어요. 2조 1항 1호 보겠습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 괄호 열고 그 밑에 줄에 괄호 닫고 있죠. 이건 버리세요. 지금은 거의 상표법 3회도 거의 마지막에 하게 돼. 그래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라고 해서 자타상품, 식별표장 이렇게 했던 거야. 자타상품, 식별표장. 상표는 이런 상표 정의 규정에서 상표뿐만 아니라 상표 친구들이 있어요. 상표 친구들. 예를 들어서 상표에는 예를 들면 라면에 대해서 상표 신라면 이런 게 상표거든. 가방에 대해서 샤넬 이런 게 상표가 돼요. 지금 우리 윌비스 변리사 학원에 있는데 학원업에 대해서는 윌비스가 또 상표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상표가. 상표 말고 상표 친구들이 있어요. 상표 친구들. 상표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단체 표장이라는 개념, 또 증명 표장이라는 개념, 또는 뭐 업무 표장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3회독에서 자세히 배우게 돼요. 3회독에서도 이거 위주로 주구장창 배우다가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단체표장 상표, 증명표장 상표, 업무표장 상표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보게 돼요.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상표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업무표장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얘는 비영리 업무를 보호하는 표장이 돼요. 비영리 업무. 대표적인 게 대한변리사회 이런 거야. 대한변리사회라는 건 이제 변리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잖아. 걔네들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 업무라는 거죠. 변호사회, 뭐가 있을까? 물리치료사회 이런 거, 간호사회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비영리 법인의 대표적인 게 이제 대한변리사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좀 성격이 다른 애들이 이렇게 좀 친구들이 있어. 자, 상표법을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예를 들어서 상표 출원하는데 이렇게 출원해 볼게요. 여기 나이키 모양이 이렇게 있고 이 밑에다가 굉장히 보기 어려운 욕설이 들어있어. 등록해주면 될까? 안 되겠죠. 특허법 32조에 뭐 있지? 불특허 발명이 있죠. 불특허 발명이 있고 불특허 발명에서 뭐라 그러냐면 공소양속에 반하는 발명 등록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공소양속에 반하는 발명. 마찬가지로 여기 만약에 욕설이 있거나 굉장히 혐오스러운 게 있다라면 등록해주면 안 되는 걸 거예요. 이게 상표법 34조 1항 4호에 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하고. 즉 공소양속에 반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단체표장도 34조 1항 4호에 따라서 증명표장도 업무표장도 마찬가지로 타 등록을 받을 수는 없어요. 어떤 컨셉이냐면 상표에 관한 규정이 있죠. 상표는 34조 1항 4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4호에 뭐라고 나오냐면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나와. 근데 4호 어디를 봐도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 의문이 드는 게 공소양속에 반하는 상표는 등록을 못 받는데 34조 1항 4호를 보니 상표라는 단어만 있으니까 그렇다면 공소양속에 반하는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은 등록 가능한 거냐라는 의문이 들겠죠. 등록해주면 안 되겠지. 그게 바로 준용을 해요. 이게 2조 3항. 이거 말고도 수많은 등록 요건들이 있거든. 이런 걸 다 일일이 규정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상표에서 다 규정해놓고 준용할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조 3항입니다. 밑에 박스 보세요. 제일 밑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갖다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바로 위에 보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그리고 여기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이런 단어가 있어. 단체표장 중에서도 지표단이라는 게 있어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중에서도 지표증이라는 게 있어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그러니까 증명표장의 개념이 이렇게 크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좀 작은 개념인 거야. 단체표장도 마찬가지. 단체표장의 개념이 이렇게 크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그보다 작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상표 친구들이야. 볼게요. 필기노트 4페이지 쭉 정리해보면 상표 정의에 대해서 상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2조 1항 1호. 상표란 자타 상품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단체표장에 속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에 속하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지표단, 지표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짧게 지표단, 지표증, 그리고 업무표장 이렇게 있어요. 즉 단체표장, 업무표장, 다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이 있는 거야.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규정하기 귀찮으니까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2조 3항이 두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상표에 관한 규정을 다 배우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넘어갑니다. 개괄 3. 상표 등록 출원 볼게요. 우리 특허는 특허 등록 출원 이렇게 말 안 해.
특허 출원 이렇게 말해요. 상표는 상표 등록 출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허에서 특허 요건을 특허 요건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상표에서 상표 요건을 상표 등록 요건으로 말하듯이 특허 출원 아니라 상표 등록 출원 이게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자, 특허법을 보면 특허 출원할 때 기본적으로 출원서 넣어요. 출원서 넣고 플러스 첨부 서류 들어가죠. 첨부 서류.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 이렇게 가요. 얘네들은 출원서가 아니라 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돼.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 범위가 들어가. 청구 범위 유예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상표는 출원서를 내고 여기에 대응하는 첨부 서류는 없어요. 출원서에 넣는 거야. 자, 특허에서 심사 대상이 뭐였지? 요거 메인이 이게 주인공이죠. 여기서 권리가 나와. 그래서 특허법 42조 4항에서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돼야 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발명의 설명 기재 방법은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을 분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라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죠. 등록되면 여기서 권리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표는 어디서 권리가 나오냐라는 겁니다. 명세서,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상표는 출원서에 다 넣어요. 여기에 대응되는 게 출원서에 다 들어가. 그래서 상표는 항상 보세요. 상표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상품에 대한 상표인지 알 수가 없어. 향수 하면 이때 아는 거야. 아, 향수에 대한 브랜드로 샤넬 이렇게 아는 거예요. 가방에 대한 브랜드 샤넬 이렇게 되는 거고, 교육이라는 어떤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로 일비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상표는 상품이죠. 이거 상품. 상품을 뭐라고 하면 굿즈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잖아. 굿즈. 상표는 항상 상품과 이렇게 세트가 돼요. 근데 굿즈라고 할 수는 없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서비스라고 해. 서비스. 예를 들어서 요식업? 굿즈 아니야. 서비스업이야. 통신업? 서비스업이죠. 뭐 카페업? 다 서비스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굿즈, 서비스 이런 식으로 다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상표는 굿즈랑 연결돼 있든 서비스랑 연결돼 있든 해야 돼. 항상 세트가 돼요. 그래서 출원서에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를 넣어야 돼. 나는 이런 표장. 아니야, 나는 A라는 표장을 등록받을 거야. A라는 표장 이렇게 넣게 돼요. 근데 이렇게만 넣으면 심사관이 봤을 때 야, 너 어디다 등록받는 건데 알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뭔지에 대해서 넣어줘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품을 넣어줘야 되는데 상품을 지정했다 그래서 지정상품이라 그래. 지정상품 뭐 가방 이렇게 넣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청구 범위에 대응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상표 A가 가방에 대해서 등록받을 수 있냐 없냐를 심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뭘 넣냐면 상품류라는 걸 넣어. 상품류. 상품 A라고 할게요. A라는 상표를 상품 A에 대해서 출원할 거야. 이 상품 A는 상품 분류라는 기준이 있어요. 상품 분류 체계라는 기준이 있어. 그게 뭐냐면 니스 분류라고 있어. 니스 분류. 니스 분류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상표 제도가 있고 외국도 상표 제도가 있을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각 나라들이 상품들을 다 분류를 해놨어요. 좀 유사한 것끼리, 비슷한 것끼리 좀 모아놨다는 거야. 그런 게 제 1류, 뭐 2류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어놨어요. 1류에 있는 상품은 A 상품, A 다시 상품,
A2-상품 이런 식으로 좀 모아놓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방, 손가방, 뭐 핸드백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것끼리. 이류는 B, B- 이런 식으로 좀 모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45류까지 있어. 45류까지. 총. 니스 분류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A, A-A2-를 1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만약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하면 혼동이 돼요. 상표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조약구조라는 제도가 있거든. 이런 거 쓸 때 혼동된단 말이야. 따라서 국제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어떤 분류 체계라고 보면 돼요. 니스 분류가 뭔지 잘 몰라도 돼. 느낌적으로 알면 돼요. 나라마다 분류 체계가 다르면 절차상 혼잡이 생길 수 있거든. 국제 출원이라는 제도도 따로 있고 그런 데서 혼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야 우리끼리는 적어도 우리 어떤 동맹국끼리는 다 이 분류 체계 쓰자라는 게 니스 분류예요. 그래서 A라는 상품이 제 몇 류에 속하는지 적어줘야 돼. 그래서 뭐 권리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중요하진 않아. 형식적인 거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 부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상표와 상품은 세트가 되는 거야. 세트. 필기노트 보시면 상표법은 특허법과 달리 출원서 안에 넣어요. 상품류라는 걸 넣고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넣어. 굿즈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는 거야. 상표를 넣고요. 그리고 내가 지정한 상품, 내가 지정한 서비스업이 속하는 상품류를 넣어야 되는 거야. 상품류 자세히 보시면 1류부터 34류까지는 다 굿즈예요. 35류부터 45류까지는 이제 서비스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구별을 해놨어요. 니스 분류는 상품 분류의 어떤 국제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분류한 어떤 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넘어가시죠. 이어서 상표법 개괄 4번 등록 요건 보겠습니다. 특허 요건 이렇게 말하네. 등록 요건 이렇게 얘기해요. 상표 등록 요건. 특허 요건 판단할 때는 우리가 이거 보고 판단하죠. 상표 등록 요건 판단할 때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예를 들어서 지정 상품이 1류에 속하는 건데 잘못 적었어. 11류라고. 거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특허법에서 제일 처음 배운 어떤 특허 요건이 이거거든.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없으면 거절되죠. 상표법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자체를 상표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X 빠졌다. X 넣어주세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물론 상표법도 산업재산권법이기 때문에 산업발전 이바지하는 건 맞는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거절 이유로 두고 있진 않아요. 두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참신한데 신규성, 진보성 이런 거 없어요. 굉장히 참신하죠. 이거는. 자, 특허는 A라는 발명이 공지가 됐어. 같은 발명을 출원하면 어떻게 돼? 신규성 위반이죠. 다르다 하더라도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진보성 위반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먼저 공지된 발명을 모방해서 출원하면 거절돼요. 그죠? 근데 상표는 신규성, 진보성 이런 거 없어. 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공지라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표가 공지라는 개념은 없지만 준해서 이해해 볼게요. 이미 공지가 됐어, 상표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A라는 상표가 A라는 상품에 대해서 공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출원을 해요. A라는 상표를 같은 상품, 뭐 샤넬을 가방에 공지시켰는데 샤넬을 가방에 대해서 누가 출원한 거야. 그래도 신규성 위반 아니라는 거야. 상표법은 모방을 위법으로 보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 상표법은 내가 뭔가 갖다 베꼈어요. 그거 자체를 위법으로 보진 않아. 등록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TV를 보다가 제가 옛날에 TV 보다가 꽃집의 이름으로 12월이라고 있더라고요. 12월. 12월이라는 어떤 간판을 봤어요. 괜찮다. 굉장히 참신하다 느꼈어요. 제가 그거 모방해서 출원했어. 적어도 다른 거절은 논외로 하고 적어도 신규성, 진보성 때문에 거절되진 않아요. 똑같이 출원해도. 왜냐하면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거고 상표는 결국 상표를 보호하는 거거든. 발명이라는 건 자기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만들었는데 제가 베껴? 이거 열받잖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상표라는 건 이런 게 상표거든? 뭐 이런 게 상표거든? 이거 예를 들어서 이 발명의 대상이 의약품이라 해볼게. 항암제야. 이거 만들어내는 것과 항암제 만들어내는 것 봤을 때 창작의 가치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여기는 수조 원이 수천억이 들어갈 거고 여긴 좀 고민하다 이거 동그라미 2개 그려놓고 좀 잘라볼까?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물론 이거 만든 사람 입장에서 이거 나도 고민했어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산업재산권법에서 상표에 대해 창작적 가치를 인정하진 않아요. 얘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이 도형과 이 도형을 조합한 거야.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던 도형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X라는 도형을 좀 부드럽게 한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표는 선택의 문제야. 기존에 있던 거 내가 모방해서 선택했어도 돼요. 그래서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는 법률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런 걸 요건으로 하진 않아. 물론 산업발전 이바지 하긴 할 건데 모방 자체를 뭐랄까 부적법하게 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뒤에서 또 볼 거고 모방했는데 다 등록해 주진 않아. 모방했을 때 거절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공지됐다라는 사정만으로 거절시키진 않아요. 신규성 진보성. 나중에 뒤에서 볼 건데 모방 자체에 대한 어떤 거절 이유가 없고 또 방금 보셨듯이 창작물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특허법은 창작물에 대해서 보호해 주잖아. 특허법은 발명을 함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기속되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뭐야? 특발권. 그렇죠? 상표는 그런 게 없어. 발명이 아니거든. 창작이 아니거든. 뭐 상박권 이런 게 이제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정확하게 특박권에 대응되는 무슨 그런 권리는 없어요.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개념이 없게 되는 거죠. 확선도 없는데 근데 선출원주의는 있다? 선출원주의는 있어요. 선출원. 특허 한번 해볼게. 선원 필기노트 오른쪽 끝에 있어. 선원주의 있다고. 이제 조문 순서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얘를 좀 비교해 볼게요. 특허 볼게. 특허는 갑이 A, B 발명에 설명해 놓고 청구 범위에 A를 넣었어요. 출원해. 그래서 출원 공개가 됐어. 출원 공개가 됐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생겨? 확선의 지위가 생기죠. 특허 등록도 받았어요. 설정 등록까지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선언의 지위 나오죠? 여기서 확선의 지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을이 여기서 B라는 발명을 A, B를 발명에 설명해 놓고 A, B를 출원했을 때 이건 뭐 위반?
요 사이에 들어왔잖아. 확선 위반이죠. 이거 뭐 위반? 요 사이 들어왔죠. 확선 위반이죠. 얘네 둘 다 확선 위반이고 얘는 더해서 선원 위반에도 해당하죠. 이해되죠? 우리 선출원주 어떻게 판단해? 청구범위 vs 청구범위. 확선은 발명의 설명 vs 청구범위 이렇게 하잖아. B 입장에서 볼게. B 입장에서. B 입장에서 보면은 확선 위반이지만 선원 위반은 아니거든.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갑은 B에 대해서 청구범위 안 넣었어. 그 말은 B는 내가 나중에 공개할 거고 자유기술로 놓을 거야. 이건 내가 만든 거거든. 근데 을이 너가 독점해? 그건 봐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선언의 지위를 확대한 게 확선이라는 거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 비록 청구범위에 넣진 않았지만 최선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최선의 발명. 여기가 먼저 있잖아. 이걸 먼저 보호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등록받아서 갑이 못 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즉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확선은. 창작적 가치가 없다고. 확선은. 신규성, 진보성 없는 것과 괴를 같이 한다라고 이해가 돼야 돼. 왜냐하면 상표법은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모방 그 자체를 위법으로 보지 않아 신규성, 진보성이 없듯이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는 게 아니니까 확선도 없는 거예요. 확선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선언은 있어. 선언 볼게요. 갑이 A라는 상표를 A라는 상품에 대해서 먼저 추론했어요. 을이 다른 날에 A라는 상표를 A라는 상품에 대해서 또 추론했어. 모방해서 추론했다 하더라도 신규성, 진부성 이런 거 문제되지 않냐. 무권리자 이런 거 없어. 근데 뭐가 문제돼? 추론 vs 추론하면 확선은 없지만 선출원주의 위반돼요. 똑같은 상표를 둘 다 줄 수는 없는 거야. 선출원주의는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 자세하게 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필기노트 보시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옆에 X 해주시고 신규성, 진보성, 확선 없고요. 선출원주의는 있어요. 나고 오른쪽 끝에 있죠. 할까? 선출원주의 조금만 더 봅시다. 선출원주의 보시면 그 밑에 2.1출원, 동일출원 기억나시나요? 특허법에서 2.1 출원이면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고 동일자 출원이면 어떻게 됐어요? 협의제. 협의 불성, 협의 불가는 어떻게 돼? 누구든지 등록을 받을 수 없어요. 둘 중 하나라도 등록을 받는 게 최악이거든. 그렇죠?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등록 못 받게 하고 퍼블릭 도메인으로 놓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상표법은 추첨 동그라미. 협의 안 해. 갑도 A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을도 A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똑같은 날짜가 1월 25일에 출원하는 거야. 시분초는 중요하잖아요. 특허에서 배웠지. 동일자 출원이면 얘가 1시 출원, 얘가 2시 출원이어도 똑같은 날 출원하는 거야. 야 그러면 협의해 해서 한 명만 살려줄게 이거예요. 특허는 협의 안 해? 둘 다 죽어 이거고 상표는 협의 안 해? 야 가위바위보 해 이거예요. 추첨제. 추첨. 저는 실무적으로 한 번도 추첨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제 선배가 하는 말이 제비뽑기 한 적은 있대요. 제비뽑기. 특허청 가서 제비뽑기 했대. 거짓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추첨에 간다. 굉장히 특이하죠. 왜 그럴까? 상표는 특허랑 달리 항암제가 아니야. 선택이에요. 갑도 항암제를 만들었고 을도 항암제를 만들었고 야 둘 중 한 명만 써. 이거 최악이야. 갑도 1조 들여서 만들었고 을도 1조 들여서 만들었거든. 둘 다 등록 못 받고 다 써. 이게 그나마 낫다라는 거죠. 상표는 이게 아니라니까. 기존에 있던 거 조합해서 선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둘도 등록 못 받는다. 여기까지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둘 중 하나 그냥 가위바위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추첨으로 가게 돼요. 자, 이런 어떤 등록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상표 등록 요건에서 33조 이렇게 있어. 33조. 중간에 보시면 가운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34조도 있어요. 33조, 34조가 상표법의 어떤 꽃이 되는 부분이에요.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